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국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또 국민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또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한 3시간 전에 이 뉴스타파 보도가 또 의원님 관련 보도가 있어서 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관련 보도에서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졌던 김 회장이라는 분 네.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김한정 씨라고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했는데 네. 예, 그분이, 몰라요. 그분이 누군데요? 아하. 그러니까 김한정이라는 분이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예. 거기서 보면은 저를 새끼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예, XX. 저를 예, 소원하시는 분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저를 이제 그 새끼라고만 지칭하던데. 예. 예, 그분이 저랑 방송이니까 이제 순화해서 좀 표현을 아니, 그분 해주시면- 표현을 그냥 직접 전달하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사건인 게 뭐냐면은 예. 그게 그 뉴스타파의 주장으로는 9월 9일 날 녹취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강혜경 씨랑 뭐 김한정이라는 분이 뭐 서로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관계였던 걸로 보이는데 융통해달라 문자가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분들이 예. 9월 9일 날 뭐 갑자기 뜬금포로 이준석 얘기하면서 녹취를 했다? 음. 뭐 저는 뭐 의미 없는 얘기라 보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저한테 여론조작 뭐 수혜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발 하나만 얘기해라. 맞아, 갖고 와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만약에 1원이라도 그분이 뭐 스폰서 한 일이 있으면은 갖고 와봐라. 어허. 뭔지. 근데 또 안 나오죠. 이게 지금 그 녹취가 9월 9일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 봅니다. 연출? 연출은 모르겠지만은 그 대화가 사실 그 상황에서 9월 9일이면은 지금 한참 3달 전 가까운 시기인데 예. 그 시점에 이준석 얘기가 왜 나와요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 회장이라는 분이 앵벌이에서 이준석 당대표 띄워줬다. 그리고 이준석 만나갖고 여론조사 강 실장이 해갖고 해주고 저는 그랬잖아. 강혜경 씨를 만난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강혜경 씨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이분들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쪽에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됐죠. 제가 갑자기 누구한테 와가지고 박재홍 씨 나랑 뭐 술 먹으면 다녔잖아 그랬는데 몰라요 그런데 예. 계속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 저한테, 그쵸.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강혜경 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 그분은 창원에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걸? 근데 강혜경 씨가 또 이 녹취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조사 항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당시에 이제 이준석 그게 이제 대표의 머니투데이 PNR이라는 조사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하필이면 전당대회 기간에 7번 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뭐 그걸로 이준석을 당선시키는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 조사 처음부터 보면요 1, 2, 3회차에는 저거 없어요. 그러니까 1, 2, 3회차는 제가 없는데 그 뒤에 제가 3회차인가 4회차인가 출마 선언을 그때 하면서 예. 그때 제가 처음에 2등하고 그다음에 1등하는 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 만든 조사라 그러면 제가 1회차 왜 없나요? 2회차 왜 없나요? 그때 김웅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은 명태균 씨를 알잖아요. 알죠? 강혜경 씨가 항상 붙어 다닐 때잖아요. 이거 유추해 보면. 저는 명태균 씨를 예를 들어서 아니 강혜경 씨가 네. 명태균 씨를 항상 같이 서울에 있다. 올라온 적 없어요, 강혜경 씨. 그러면은 혹시 나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저 옆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분은 알지 못하니까 본인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강혜경 씨는 나는 만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흔히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선거 때 보면 오며가미 하면서 무슨 악수하고 무슨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거고 김한정 씨도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제 입장에 김한정 씨가 저랑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캠프에 마주쳤을 수도 있죠 언젠가는. 예. 근데 그분과 제가 뭐 무슨 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게 저는 대화한 기억도 없고 만난 기억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기자한테 그분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가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통화한 이력이 그냥 없다. 메시지 한 적이 있다 없다. 유일한 게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걸 등록해 열어보니까 저한테 무슨 애국보수 단톡방 하나 들어와 달라고 자기가 그냥 초대 링크 보낸 거. 예. 저는 답장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겁니까? 사실 그 두 분이 왜 뭐 했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 그 두 분은 사실 서로 왜 그런
엄중한 상황. 사실 그 돈 빌려달라는 것도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돈을 왜 또 그때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 되게 특이하고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김한정이라는 분 제 후원자 아닙니다. 저를 새끼라 부르니까. 예. 아니, 그분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를 새끼라 부르는 분이 저한테 후원했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은 연락을 뭐 그때 5월 9일인가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 네. 연락을 좀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네. 접촉을.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도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여론조사 관련돼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소위 김한정 씨 이야기했다는 무슨 뭐 그 대통령 선거 조사에 끼워넣었다 그 조사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예. 근데 그 조사라는 거는 제가 후보 나오기 전부터 시작된 조사고 제가 안 들어 있었다니까요. 초창기에. 그래서 3회차인가 4회차인가부터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건데 그거야 제가 대중적으로 뜨니까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게 조사가 저를 위해서 기획된 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혜경 씨나 김한정 씨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후보죠.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뒤에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거대로라면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고 온 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와요. 그럼 저랑 예를 들어 이재영 형님이랑 작당해가지고 예. 모의해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돌려요. 예. 그다음에 박성태 한테 돈을 받아요. 대납하라고. 그래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재명 도왔어. 공짜 여론조사 해줬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제 뭐 본인 사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 의원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혹시? 어떤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 일인데 왜 뭐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건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나중에 가가지고 이재명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 그거는 성립 자체 안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뭐 강혜경 씨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이 김한장 회장이라는 분도 만난 적도 없고 네.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도울 이유도 없는 상황. 오세훈 캠프에 그분이 만약 들락거렸으면은 제가 캠프에 상주했으니까 전 통성명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 연이 없어요 저랑.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얘기 또 넘어가 보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제 의원님이 당대표였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데 이제 윤상현 의원도 곧 소환하겠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혹시 검찰이 연락이 전혀 왔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근데 이제 어제 이루어진 2차 압수수색에는 이제 당내 주요 인사 간의 대화, 당시 당대표인 의원님과 공관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들 이런 게 또 집중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뭐 제가 당 생활을 하면 꽤 오래 했지만은 예. 당내 메신저가 뭐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 당내 메신저 쓰시나요? 당내 메신저가 있는 것도 난 몰랐는데. 그러니까 당내 메신저라는 게 뭔지 전 몰라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있었던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신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메신저라는 게 어떤 뭐 국민의힘 인트라넷에 인트라넷 메신저. 회사에도 개별 회사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그런 메신저가 있고 근데 보통 회사 메신저가 있어도 사장님은 잘 안 쓰죠. 밑에 직원들 쓰라고 하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국제위원장님도 안 쓰실걸요? 지금은 디지털 정당 위원장입니다. 아, 근데 제가 어쨌든 있을 때 국제위원장 그런데 당내 어떤 메신저 내용을 이제 검찰이 확인한다는 것은 네. 어떤 그것도 여당의 활동 내용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약간 그래도 뭐랄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제 주변에 예를 들어 법률가들한테 물어봐도 예. 사실 뭔진 모르겠다. 이제 검찰이 이제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이제 그 이틀 전 어제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당자들이 좀 막아선다든가 어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문을 활짝 열어줬다. 뭐 저는 그래서 비판도 아마 있어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건으로 만약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와도 활짝 열어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활짝 열어줬다. 오히려 경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봤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 그런 논리가 작동하면은 만약에 지금 장기천 전 최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사자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만약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당 게시판 건으로 예. 그랬을 때 활짝 안 열어주면은 그러면 본인이 연관돼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한번 근데 그거는 뭐 안 열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오늘 주진우 의원이 또 고발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뭐 못 막을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왔다는 부분은 서범수 이제 사무총장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줄 수 없고 뭔가 우리가
압수수색을 영장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져온 이상 그걸 안 열릴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또 이제 중요한 건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여론조사가 중요한 핵심 또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JTBC 보도에 보면 명태균 씨가 의원님에게 김영선 네가 지키라 하니까 알았다더라. 공표조사 하나 달라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이 얘기는 이제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게 이제 명태균 씨가 저한테 반말 쓴다 프레임을 자꾸 걸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예.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은 이게 예. 예전에 얼마 전에 방영된 PD 수첩에서 이제 PD가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 명태균 사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저한테 반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만은 혹시 녹취 하나만 서로 간에 통한 거 녹취 하나만 들려줄 수 있냐고 들려줬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은 자꾸 그런 녹취를 그러니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녹취 속에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런 톤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보도 행태에 있어서 좀 이상한 지점이다. 이렇게 삼자 간의 대화를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해명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계속 이런 거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명태균 사장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길 바래가지고 여기저기 접촉을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했더니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공천 거기 관련한 규정을 보면요. 예. 우선 추천이라 돼 있어요. 단수 추천. 단수 추천을 주는 경우는 경쟁 후보에 비해 가지고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경우에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밑에 월등한 경쟁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를 얘기한다. 등 여론조사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하면 여기서 우세 지역인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상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누가 경쟁력이 월등하냐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국 보면은 나중에 그걸 또 못 알아듣고 이제 보면 거기 조사했던 거 보면 김지수라는 민주당 후보 이기는 조사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는 그것도 제가 받은 기억도 없는데요. 사실 그거 돌려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조사예요. 그거 갖고 공관위 가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예? 뭐 대구에서 제가 무슨 뭐 민주당 후보 이기는 조사 들고 가가지고 공천 주세요 그러면은 너 어디 아프니 이런 소리 듣지. 그래 공천 여기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공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4월 2일 녹취록이죠. 여기 명태균 씨가 이제 강혜경 씨와 통화하는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그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럼 전략 공천 줄게 이러네. 요 내용이랑 이런 통화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 안 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천의 원칙을 얘기했고, 자, 4월 2일이라고 한 또 그 날짜 생각해 보시면요. 예. 공관위가 4월 25일인가 그때 구성돼요. 그때 의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공관위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예. 이게 그리고 창원 공천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그 앞에 우리가 지방선거 공천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 창원시장 공천된 사람과 낙천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보궐선거를 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창원시장 낙천자 중에 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은 보궐에 뛰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늦춘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후보인지도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4월 2일이면은. 근데 그때 말씀은 이제 어차피 명태균 씨는 좀 아는 사이인데 자꾸 또 김영선 전 의원을 명태균 씨가 밀고 있는 것도 아는데 자꾸 어떤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징징대니까 뭐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공관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어떤 공표조사나 이런 거 저는 그리고 비공표는 사실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공표조사로서 어느 지역에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나오고 공표조사는 조작할 수가 없는 조사니까 예. 그랬을 때는 사실 공관위에서 바로 어떻게 그 다음 절차가 되냐면요. 자기가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경쟁력 조사를 돌립니다. 그 경쟁력 조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우리 셋이 만약에 출마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경쟁력 조사를 돌리냐면은 예를 들어 박재홍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있으면은 박재홍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박성태, 박재홍 대 이재영, 박재홍 대 이준석을 돌려가지고 특별하게 누가 잘 나오면 그냥 바로 공천을 주는 게 원래 공관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절차예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공천 받아요. 예. 그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전략 공천 줄게 이러네 이런 대화 자체를 보고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제 이 명태균 같은 분과
어떤 이 전략공천 같은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성사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두 분과의 대화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냐. 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때 창원 의창 공천에 있어가지고 후보군이 한 둘, 셋 정도 있었는데요. 예. 비슷한 전화 다 받았습니다. 후보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많이 받고 다 받고요. 저랑 정말 친한 방송 같이 하는 분도 그 상대 후보인 김종영 후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똑같이 답했습니다. 이게 공천이라는 거는 예. 경선하면 경선하는 거고 전략이라는 거는 당대표가 예를 들어 공관위 전화해가지고 전략 쪽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거기도 공당이라는 건 다 사람들이 있고 그럼 거기서 경쟁력 조사를 결국 돌린다. 전략 공천은 거의 다 경쟁력 조사 돌립니다. 어제 보도 저도 뭐 그런 정도 원론적인 답변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그걸 부적절하다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었냐. 일단 어제 보도 나온 것 중 하나를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 그 명태균 씨가 바빠진 것 같아요. 빨리 조작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35% 김영선, 그다음에 뭐 김지수 후보 27%, 23. 23인가요? 그리고 예. 뭐 저기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다음에 김종영이는 한 17. 17. 4월 28일 통화 내역입니다. 예. 2022년. 그게 또 그 보도도 저도 봤는데요. 예. 그건 제가 조작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런 보고서를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동의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공표할 수 없는 조사가 됐는데 그걸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그때 카톡이 아까 지난번에 말했던 톡서랍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똑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보낸 거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없을 거거든요. 차단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과 다신 대화하지 않을 걸 하면 일은 사라지겠거든요. 어디 네. 보면은. 근데 보낸지 안 보낸지 확인이 안 되는 게 저는 본 기억은 없고 보낸지 안 보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카톡이 그게 그 톡서랍이라는 게 용량이 차가지고 제가 핸드폰 앞으로 안 넘어왔어요. 그 대화가. 예.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조사가 왔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로 공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조사라는 걸 돌리거든요. 예. 각 개별 후보별로.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어제 보도 보면 그걸 돌렸는데 거기서 3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이 받았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조사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으면은 예. 원래는 이 정도 월등한 격차가 나면은 경쟁력 조사 돌려도 월등한 격차가 나와요. 그럼 그게 공천인 거죠, 전략 공천. 예.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월등하게 나왔는데 다음에서 경쟁력 조사를 당해서 돌려봤는데 안 나와. 그러면 공관위원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말이 밖으로 새날 텐데 그걸 누가 용기 있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공관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윤상현 의원이나 공관위원한테 보고를 받지 않는 사안이니까 모르죠. 근데 원래 경쟁력 조사를 돌려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성태 시장에게는 이제 검찰이 1차 압수수색을 할 때 2022년 당시에 이제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했는데 단수 공천 받았던 날 그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3위를 했던 것이고 1위 후보와 두 자리 수상 격차를 보였다는 그 보도가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 조사를 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 그 조사 했다는 것도 모르시죠? 네, 경쟁력 조사는 공관위에서 거의 다 하지만은 그거를 보고할 정도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천 결과가 거의 합치돼서 나오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무리 그때 뭐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 기록이나 걸 다 살펴봐도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경쟁력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 경쟁력 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3등 예. 나온 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그걸 놓고 공관위원들이 그 다음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주려면은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공관위원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공관위를 당대표가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을 제가 누구 시켰냐면 정진석 의원을 시켰거든요. 당시에. 예. 그럼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시킬 때 제가 이 공관위를 세게 그립 잡고 컨트롤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임명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지만은 정무적으로 좀 약하신 교수님을 모셔오죠. 바로 정확히 이재명 대표 가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오고 그래서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 교수님이 앞에 나서서 원론적인 말씀하시고 다 칼질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그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지방선거 때는. 그랬으면은 제가 거기다가 저도 그냥 어디 명망 높은 저랑 친분 있는 교수님 한번 모시고 그분이랑 상당한 정무적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바탕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럼 윤상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제가 형님 선배로 모시는 분인데 예. 예, 그분이 제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과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나온 거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대. 근데 그 앞에서 했던 말은 김영선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 근데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에서 말이 많대. 이거는 그 당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당시 기억나시는 건 없는 거예요? 공천위 안에서. 이걸 계속 보셔야 되는 게요. 예. 그게 6월 1일 지방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예. 6월 1일인가? 예, 6월 6일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게 5월 2일인가 5월 3일인가 이때쯤이면 벌써 제가 그 경기도지사 후보 된 지방선거 후보 김은혜 후보랑 막 부천역에 인사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전국에 하루에 7, 8킬씩 일정하고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해서는 저한테 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그래서 그 공천 발표가 그 취임식 날이잖아요. 5월 10일 날 예. 나왔죠. 그러니까 취임식 날 그때 이제 다시 그 전날인가 그때 와서 공천 관련 얘기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이제 그 5월 9일 새벽 12시 20분에 사실 명태균 씨가 이제 대표님과 당시 카톡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남아 있어서 모르지만 아, 아무튼 그분 주장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변호사 주장. 예, 그분의 변호사 주장이 밤에 변호사였던 사람의 주장. 변호사였던 사람의 주장 12시 20분에 네. 카톡에 이제 전략 공천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대화했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꾸로죠. 경선. 경선을 한다. 당내에선 경선 분위기라는데. 아.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예. 취임식 전날 제가 이제 지방 돌다 와 보니까 그 공천 어떻게 했으면 여기는 대충 분위기가 결정된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용어를 볼 때 단수 아니면 경선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수가 안 됐다라고 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 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랑 제가 그 얘기했다는 건 안 남아 있는데 그건 아마 그 용량이나 이런 게 초과돼서 거긴 그 핸드폰 갖고 안 넘은 것 같아. 다른 분과의 대화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에다가 무슨 뭐 김영선으로 공천 확정된 식으로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뭐 그거 얘기해 준 거죠 이제. 예.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하게 된 오세훈 시장 얘기가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 보이는데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제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이제 5월 9일 날 김영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번호 주고 5월 24일 날 이제 전당대 한복판에 처음 만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대구의 그 수성못 앞에 카페로 창원에서 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1시간 동안. 예.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왔다는 건데 그런데 이 김한정 씨와 이런 거는 다 보궐선거 때거든요. 그때 제가 알지도 못할 때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대표와의 인터뷰 연장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가 50년 국민의 선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이찬혁입니다. 어서 오세요. KB증권 퇴직연금으로. 건너오세요. 어디서 오시든 대환영입니다. 따라오세요. 연금도 ETF 채권 리츠까지. KB증권으로 뚝딱 오세요. 퇴직연금도 KB증권. 폰도보스통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저 아이유가 정착한 퇴직연금 핫플,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요즘 잘 나가는 퇴직연금이라 다들 넘어오는 중이거든요. 우리로 넘어와요.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투자 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집이 되도록 가장 빛나는 삶이 펼쳐지도록 삶을 움직이는 집 동문 디스트. 초중고 학세권과 두고 싶은 문산역, 문산의 중심. 문산역 3차 동문 디스트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중. 031-651-773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하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어제 너무 달렸나? 점심에 해장국? 또 그냥 해장국 말고 제주 은인의 해장국. 가마솥 사골 육수에 소고기 콩나물을 아낌없이 팍팍. 얼큰하고 개운하니 확 깨는데? 대한민국 대표 해장국 제주 은인의 해장국. 탈모 초기 증상. 여자 탈모는?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한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 1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남녀 모두 풍성. 동국제약. 나는 알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15889에 3300 얼싸 장충동 왕교 853 15889에 3300 얼싸 장충동 왕교 853. 한양대학교가 만든 한양사이버대학교. 수업도 같이 듣고 학점도 공유하고 캠퍼스도 함께 쓰고 대학원도 좋아요. 사이버 교육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사이버대학의 선구자 한양사이버대학교. 현재 석박사 과정 모집 중. MG 새마을금고 모델 남국민입니다. 보험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필요한 모든 곳 아닐까요?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여의도에서 울릉도까지 전국 3,200여 개 지점에서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보세요. 고객 속으로 대한민국 내보험 MG 새마을금고 보험. 저 아이유가 정착한 퇴직연금 핫플.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요즘 잘 나가는 퇴직연금이라 다들 넘어오는 중이거든요. 우리로 넘어와요.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투자 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네, 한판승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못다한 얘기는 한판승부 유튜브 연장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 와주시면 추가적인 인터뷰 질문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윤에 엄포냈다. 김여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관련 질문을 유튜브에서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CBS. 예. 자, 한판승부 연장방송.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엄포를 놨다. 공천 개입 수사, 김건희 여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 당 지도부 관계자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명시 수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2월 10일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했고, 최근 친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가 명시 관련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김 여사 수사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라는 건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 내부의 갈등 균열이 더 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특검표 이제 재의결에도 영향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당의 어떤 지향점 바꾸고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고 이런 파지티브한 일도 있고요. 예. 저는 약간 감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거는 예. 제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공짜 좋아하면은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정치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잘못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른 것처럼 예. 본인한테 좋을 일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로 지렛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 같습니다. 착각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김건희 여사로 특검 수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야권은 범야권은 엄청나게 기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대여 공세 났을 텐데. 예. 그 표결하기 전에 한동훈 우투표하지 그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한동훈 대표 뭐 신경 쓸까요? 예. 그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테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냥 제 생각엔 그러라고 이제 언론에서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밝히겠다. 예. 뭐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 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다면 또 뭐 지켜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시 공천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4년 공천은 그렇죠. 2024년 공천, 올해 공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룰 게 없는데 저렇게 나서는 것이다라는 판단이십니까? 자기는 22년 공천을 자기가 못 받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원래 남의 예. 떡이 커 보이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예. 예, 뭐 본인은 뭐 제 생각에 뭐 얻을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는 12월 10일 재의결에 이제 야당에서는 좀 시간을 벌고 어떤 이탈표를 예상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예. 사실 어제 다 처리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28일 표결 끝났어야 됐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 갑자기 이제 의사 일정을 뭐 여야 간 합의로 11일까지 늦춰가지고 특검법 재표결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예. 저는 이거는 그럼 여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여에서 이걸 늦춰달라는 거. 예, 저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 측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기획 프로젝트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예. 게시판 사건이 예를 들어 이번에 만약 어제 표결이 끝났으면요. 예. 오늘부터 이제 친윤에서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민주당에 통과시켜야 되는 이해관계와 예. 한동훈 대표 측에 그럼 우리 잠깐 기다려달라. 예, 직원조기.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거 아니었을까. 예. 이번에 다음 달 11일 날 특검법 하면 네. 현재 상황 물론 이제 친한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할 소냐? 그럼 뭐 특검법 가지. 이런 얘기들도 사실상 나오거든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 얘기로는 안 했다지만 예. 이게 소위 뻥 또는 공갈포가 아닌 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뭘 예. 하면 되냐면요.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고 판을 엎으려고 그러면요. 예. 저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뒤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플랜 B가. 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탄핵 표결해놓고 나는데 갑자기 보수 지지층에서 예. 너 이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은 자기들은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 걸리는 거고요. 혹시 그래 보수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잘했어. 이러면 나가서 새로운 정체를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고민을 그대로 했던 게 김무성과 유승민의 바른정당이에요. 그때 그들은 33석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행한 거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저도 명단을 뭐 이게 명단이 가변적이지만 보니까 한 17, 8명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비례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행동에 옮기려면 임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당대표를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나가서 새 집을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보수 지지도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굉장히 이제 그 당 내에 대한 공격이 많이 가해질 거고요. 보수 진영 전반에서. 예. 아까 말했잖아요. 잘 되면 그쪽 갈 수 있는데 안 되면 이제 튀어야 돼요. 아니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은 사례가 이제 김무성, 유승민 그때 이제 나갔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박 실장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그때는 탄핵 바로 직전이긴 했으나 예. 우리가 총선에 지고 나서 당대표에 물러났었지 상황이고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당권이 없었고 거기는 선택권이 사람들은 있으나 힘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당내에서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정현 대표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갈 수 있는 선택권밖에 없었고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지도부의 구성을 보거나 했을 때 굳이 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섭단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 요 단독 마무리. 기사가 취지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 상설특검을 반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이 이제 그 SNS에도 관련해서 왜 반대했는가? 영수가 이유를 없죠. 쓰시겠네요. 이제 벼룩의 예. 간을 빼먹지. 이제 이게 진짜 그게 원래 상설특검법은 이미 있고요. 그 제도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상설특검 검사의 출정권을 그 여당 걸 없애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조국당과 진보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뭐 조국당은 우리보다 의석이 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진보당 그럼 뭐냐? 진보당은 사실 위성정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법으로 창당된 정당이잖아요. 창당까지 아니다. 편법으로 이제 비례의원을 배출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예. 뭐 지역구 의원도 사실 그 단일화라기보다는 상대 민당 후보의 포기로 이제 된 상황이고. 예. 근데 거기 희한한 조항을 넣습니다. 의석수가 같으면은 예. 선수가 많은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있는 당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일 연장자가 있는 당이라는 소리 넣는 겁니다. 예. 그 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걸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뭐 연장자 잘 붙들고 해라.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뭐 그거 반대한다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 안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물먹이는 법에 우리가 찬성하는 건 우리가 배할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뭐 창설특검을 반대했다? 그건 이미 있어요. 규칙을 이상하게 개혁신당 배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거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만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이 조항 때문에 이제 반대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시대의 국회인데 거기서 연장자가 선수. 있는 당이 한다를 규정을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개혁신당 배제하겠다는 그런 아닌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 이제 그쪽 지지자들 안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돌아갈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요. 예. 뭐 김건희랑 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항상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세계관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랑 비슷하게 예. 세상에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연합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준석과 한동훈과 홍준표와 뭐 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 연합군이고 어허. 약속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근데 이렇게 정치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인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설특검을 반대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를 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 축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차기 대선 후보까지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게 명태균식 사고입니다. 명태균식 사고. 네, 그걸 가가지고 설득시키면은 이제 그거 되는 건데 그런 약간 큰 판 짜는 것 같은 예. 생각 속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는 다 판을 다 자기가 짰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네. 큰 판 짠다라는 착각을 하면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정치 유통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이상한 가설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가르치는 분 있어요. 동네 가도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이렇게 판을 짠다. 대한민국에 좀 그런 정치 문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판 짠다는 좀 이런 희한한 좀 그런 생각 큰 안 그림을 했습니다. 그린다. 아. 네. 제가 아는 그렇지 여기서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런 진로로 제 정치를 꾸리겠습니까? 제가 아는 예. 이준석 대표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때 한이 많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보다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그렇죠. 차에서 울면서 계시겠다는 그 분을 저도 사실 보고 아픈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글쎄요. 그거는 유튜브가 사람 배렸어요. 그거는. 예. 결국 이제 현 명태균 씨 관련 수사의 관건은 이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은 결국 가장 큰 권력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제가 예. 충분히 예상하는 것도 있고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수사팀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할 생각이다. 그러면은 뭐 아는 것 그리고 좀 제보해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 다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 제보해줄 수 있는 것 네. 우리 대표님의 클라우드 그걸 왜? 통화 내용 그러니까 그걸 왜요? 그런데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냉정하게 되게 봤을 때 뭐냐면 예, 제가 왜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는 수사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무슨 철저하게 수사인지 이것도 모르고 아하. 예, 그거를 제가 아직 구분이 안 간다. 전혀 구분이 안 가죠. 저는 얘기 들어본 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라는 것도 제 개인 저장 공간이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어떤
지난번에 공항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대통령과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데가 굉장히 많았다. 웃음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안에 또 이제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려면 오히려 명태균 씨의 폰이 황금폰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폰이 오히려 황금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진보 진영에서 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자꾸 이준석을 때리면은 이준석이 무슨 뭐 그걸 뭐 세상에 뭐 풀어가지고 네. 뭐 자기들이 이준석을 뒤에 등 떠밀어가지고 윤석열 탄핵의 길로 선봉장을 세우고 우린 뒤에서 놀자. 제발 그런 판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라니까요. 예, 예. 예, 그거 하는 건 그것보다 이준석 잡아다 고문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판짠다는 망상을 사람들이 하면은 예. 자꾸 그런 이상한 시나리오 그리면서 뭐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준석이 뭐 여의도 있었지 무슨 뭐 했다니 그러니까 판짠다 뭐 내가 뭐 안다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소를 쓰면은 예. 그 여의도로 있었지 어떻게 했어요? 기사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그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뭐라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진상규명이나 아니면은 예. 그들이 원하는 목표 전혀 도반대. 제가 처음부터 제가 그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할 때요. 제가 그 예. 얘기했어요. 자, 이 사건의 진실은 나도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거다. 예. 근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진실을 원한다 그러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명태균의 말에 전언을 들은 강혜경이라는 사람에서 나온 걸로 이 판을 짜면 큰일 난다. 근데 지금 딱 그 꼴 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지금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의 폰이 황금폰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를 어떻게든 설득하든지 뭐 대의명분으로 설득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질문해가지고 공개하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초장부터 거기를 주술사의 사기꾼 만들어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도 그렇고 제가 계속 느낀 게 뭐냐면은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다음 단계로 가가지고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보자 이게 되려 그러면은 예. 조회수 경쟁할 때가 아닐 텐데 예, 자기들은 지금 해가지고 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에 뉴스타파 그 강혜경 씨. 아니 이제 우리 박형광 기자한테 얘기해 줄 때 네. 제가 왜 3시간씩 앉아가지고 얘기해 줬겠어요? 왜냐 저랑 친한 기자니까 야 이거 진짜 복잡한데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해 주는데 예. 여기서 나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있겠지만은 시간 낭비는 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정리해 준 거잖아요. 근데 조급하니까 그걸 들고 이제 이준석이는 진실을 까라. 취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 취재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는 세상에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까라. 안 그러면 너를 뭐 이렇게 곤란하게 하겠다. 이게 뭐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그 여의도 리서치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가가지고 예? 그 현역 의원 그 전직 의원 2명이 증언하기로 했다. 예. 가지고 그분들이 용기를 기대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뭘 용기를 해요? 그 정보 자체 틀렸는데 안 까면은 너희를 곤란하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예. 다 등 돌리죠 그냥 이거는 진실을 밝히고 싶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절머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럼 일단 검찰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고 진실 규명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추가 자료를 공개하실 의향도 있으시다. 그것도 제가 뭐 폭로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떤 정황이 있고 거기에 제가 마지막 표절을 맞춰주는 데 있어 제가 뭐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알려주는 거지. 세상에 그런 취재나 수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 정리를 하자면 그건 제가 폭로 그럴 거면 제가 아예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죠. 왜 그걸 거기 가서 얘기해요? 제가 그럴 거면. 저도 어차피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안이 구체적으로 관여 안 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법적인 건 모르지만 도의적인 이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폭로를 압박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게요. 예.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안타까운 일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박원순 시장님이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건 나도 화가 나고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공천받았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했냐라는 말은 매우 사후적인 말로 불가능한 말이다. 박원순 시장이 공천받으실 때 뭐 얼굴에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게 쓰여있던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민주당한테 이거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는 나는 건 반대한다고 제가 명확히 발언했어요. 예. 마찬가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을 때 그 도의적 책임이든 뭐든 간에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은 그때 김종량 의원이라는 지금 현역 의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예. 이분과의 공천 경쟁했을 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못 받을 스펙과 그런 이력의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류 정치인 중에
나경원 대표랑 스펙으로는 쌍벽이에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예. 4선 의원의 예. 변호사까지 하고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내셨어요. 자, 그럼 이분이 나중에 지금 대중적으로 지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런 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과의 뭐 그런 뭐 녹취가 나오고 이러면서 1, 그리고 2, 수조물 품하시면서 이거잖아요. 예. 이건 사후적인 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공관위원단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천했어 이런 거는 굉장히 그거는 접근이 잘못됐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지금 이제 알려진 걸로는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여의도 연구에서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3위였더라. 저도 뭐 스펙만으로는 기존 알려진 스펙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 정도면 여성 중진 의원이어서 예. 뭐 그럴 수 있다. 굳이 배척할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알려진 거는 공관위에서 뭐 어쨌든 마무리. 표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지만 예. 실제 여의도 연구원의 경쟁력 조사는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제가 인지하거나 보고받았다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나온 걸 봐서는 그러면 뭔가 이거는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리안을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시점에서 내가 보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 결혼식 왜 안 갔어요? 그랬는데 막 추궁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저도 그 당시 충분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 결혼식 어떻게 가요? 조세호 씨 얘기를 네, 갑자기, 그러니까. 예. 모르는다고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이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 변호인을 했다 이제 사임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이미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악의 축이다. 그리고 또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지금 계속 이제 의원님을 공격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악의 축이다. 뭐 김소연 변호사는 뭐 어떤 분인지 다 알았을 거고요. 예. 신윤기 변호사는 그때 지방선거 때 송파구청장을 정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예. 근데 경선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안 됐고. 예. 그래가지고 좀 다른 기대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요인으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되게 불편함. 미안한데요. 예. 자기 사람 안 챙긴다는 말이 제가 그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 그리고 저는 감정이 발로다. 제가 그걸 평가하진 않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 예. 들어서 계속 재밌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상대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기술국 스태프들, 우리 제작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